전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입니다. 중요 안보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와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북한 핵 위협에 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핵무장 목적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목적을 수세적, 방어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세적, 공격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별 북핵 대응책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먼저 전통적 시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북핵은 1950년 6.25 전쟁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당시 못다 이룬 꿈, 즉 무력을 통해 남한을 병합하고 적화 통일을 완수하려는 도구라는 시각이죠. 실제로 북한은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추기도 전인 1952년 12월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시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는 곧 남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조해왔죠.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수정주의적 시각이 등장합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주면 그들도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것이다 라고. 노무현 정부 역시 이를 계승했습니다. 북핵을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용 조치로 이해했기에 북한 지도부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밀고 나갔던 겁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북핵 대응을 위하여 삼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통적 시각으로 회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다시 수정주의로 돌아갑니다. 체제 생존만 보장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며 미북 협상을 적극 중지했죠.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협상 기간을 통하여 북한은 역대급 규모의 핵전력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까지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미국 해구산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다시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대비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 보유를 일단 인정하되 군축을 통해 비핵화로 가자는 이른바 동결 군축 비핵화 단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언행을 전통주의적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의 두 번째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미국의 해구산을 차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한에 대한 공격과 병합입니다. 북한은 수소폭탄과 ICBM으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자마자 남한 공격용 첨단 단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노력을 집중합니다. 2022년 북한이 수정한 핵무력법을 보면 북한의 핵무장 목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 법에는 핵의 임무가 영토 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 1949년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말할 때 쓴 국토 안정과 똑같은 뜻입니다. 남한을 점령해서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무장의 목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북한 핵을 방어용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 밑바닥에는 정치인과 국민들의 회피 심리가 깔려 있을지 모릅니다. 북한이 우리를 죽이려 핵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의 모든 자원을 국방에 쏟아부어야 하고 긴장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우리 선조들은 임진왜란 전에 일본, 병자호란 전에 청나라, 6.25 전에 북한으로부터 도래하고 있는 회피하고자 했고 그 결과 처참한 전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뿐이죠. 더욱이 북한은 단 한 번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9 공동성명을 통해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문서로 약속해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위협은 핵 개발을 위한 핑계였을 뿐 실제 목적은 자신의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무기라는 것은 쓰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방어용이 공격용이 되고 공격용이 방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은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쓰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체제 유지용이라고 우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큰 칼을 갈면서 강도 막으려고 만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해 보일수록 그 이웃은 과거의 원한을 떠올리며 칼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안보는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북한이 핵을 공세적으로 쓸지 말지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대비태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여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하고자 하겠지요. 우리가 강하게 인식되면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거나 삼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주의 정치인과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 목적을 체제 유지라는 수세적인 목적으로 인식할수록 북한의 공세적인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